하늘을 달리다. 오늘은 얼마 전 있었던 조비의 유상증자 뉴스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FA 최종 규정안 발표 후 불과 이틀 후인 10월 24일에 매입 옵션 포함한 최대 4,600만 주를 5.05불에 공모한다는 뉴스가 갑작스럽게 발표되었는데요. FA 규정 발표 이후 6불대를 회복하면서 좋은 분위기로 가나 싶었는데 갑작스런 유상증자 발표 이후 주가가 그대로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간만에 상승세인 주가에 찬물을 끼얹어 버린 소식에 허탈감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양산 준비엔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확보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도요타의 5억 불 지원 소식이 얼마 되지 않았고 오랜만에 호재로 상승 중인 시점에 발표된 유상증자 소식이라 조비 투자자로선 더욱 아쉬운 타이밍이었습니다. 이로써 조비는 2분기 기준 현금성 자산을 약 8억 불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요타의 5억 불 지원과 유상증자로 약 2억 불의 자금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분기당 거의 1억 불을 소모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년 상용화까지 충분한 자금을 이미 보유한 걸로 평가받는 조비가 양산 준비 과정에 얼마나 많은 투자금이 소모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제조 공장을 설립할 때 부지 매입 및 공장 건축에 약 30% 정도 자금이 소요되고 설비 투자의 40에서 50%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5년 초 생산을 목표로 현재 건설 중인 오하이오주 신규 공장에 본격적인 설비 투자가 이뤄지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공장이 지어지게 되면 최대 2,000명의 인력을 고용할 것으로 조비의 CEO인 조벤 베보트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오하이오주 평균 임금이 약 5만 5천 불 정도 되는 걸 감안하면 최대 연간 1억 1천만 불의 인건비까지 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산을 시작하며 발생하는 비용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때문에 도요타의 지원 외에 추가로 유상증자를 진행한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점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선 자금을 얼마나 쓰느냐보다 목표한 개발 진척 상황이 얼마나 이뤄졌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데 이제 며칠 후 3분기 실적이 발표되면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 FAA 4단계 진척 현황과 양산 준비 과정의 성과가 향후 주가 흐름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비는 지난 2분기 실적 때 37%의 4단계 진척률을 보였고 이번 3분기는 2024년을 불과 한 달 남긴 시점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진척 성과가 중요한 상황인데요. 주요 테스트를 거의 완료했거나 전체 진척률이 많이 올라간다면 본격적인 시험 비행이 이루어질 2025년 초와 함께 주가 상승 모멘텀을 만드는 지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비가 BEP를 넘기는 시점은 아직 어림잡아도 수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 시범 운행 및 형식 인증이 완료되어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하면 기대 매출 실현 가능성의 상승으로 인해 주가가 한 단계 스텝업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제 첫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테슬라 역시 2010년 상장 이후 줄곧 1에서 2불대에 머물다가 모델 S가 첫 런칭한 이후 호평을 받으면서 13불까지 상승하며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나타났던 2020년 전에도 크게 주가가 상승했었는데요. 첫 번째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게 될 지점이 이제 눈앞에 왔고 조비에게 있어 올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 진행 성과가 당장의 유상증자 같은 이슈보다 훨씬 더 중요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다만 매크로 측면에서 11월 이후 미 대선이 끝나면 결과에 따라 증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면서 투자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늘을 달리다. 오늘은 조비 유상증자 이슈에 대해 가볍게 살펴보았는데요. 넉넉히 자금도 확보했으니 부디 완성도 높은 기체가 제작되어 목표한 형식 인증 일정에 맞게 하늘을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